총 여기 보이시는 5종목을 선정을 했고 제 기준에서 매수가를 알려드릴 거고 또 이 종목이 어떤 재료로 올라갔고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류를 좀 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이렇게 잘 가는데 한국 주식은 맨날 빼서 결국에는 다 떠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하는 와중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럴수록 상승할 만한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 상승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일요일날 밤 10시에 국내 주식 상승할 만한 종목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확한 매수가와 손절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밤 10시에는 미국 주식 뽑아놓은 종목들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상승할 만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저는 유료 강의 1000만원 이상 쓴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 종목 보기 전에 지수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코스닥 차트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차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현재 지수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 구분을 하는 기준선이 되는 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초록 색깔로 50일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색깔로 200일선이 있습니다. 이 현재 위치가 50일선이나 200일선 밑에 있다고 하면은 하락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하락장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200일선과 50일선 결국에는 여기서 상승을 해가 돌파를 하려고 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50일선 돌파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도 고점에 계속 막히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하락장인 거를 알 수 있고 이런 장에서는 손절을 잘 잡고 수익을 짧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타를 한다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손익비도 2대1로 손실보다 2배 정도 수익을 얻는 그런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총 5개 종목을 뽑았고요. 유한양행, 네이처셀 유한양행, 대명, 소노시즌, 보로노이, DHI입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바닥을 기어가는 그런 종목을 선정한 게 아니라 최근에 상승을 했던 이유가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전에는 돌파 매매 영상 강의 한번 찍었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일단 지금 직장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눌림 매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눌림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선정을 했던 이유가 앞에서 크게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지수가 보시면은 이 밑에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지수가 이제 지지부진할 때 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정이 한번 오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선 근처에 있는데 이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확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결국 21선이 올라오고 또 2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보려고 하고요. 매수는 여기 4등분선 아동을 이용해서 4등분선 구간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겁니다. 그 다음에 손절은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할 거고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볼 거기 때문에 소액으로 하셔도 되고 물론 꼭 매매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좀 지켜보셔도 괜찮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 손절을 걸고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종목을 왜 이 종목이 뭘 하는 회사고 특징이 뭔지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여기 옆에 적어놨고요. 손절가도 적어놨습니다. 그 원칙은 아까 단타라고 했으니까 이 매도는 어디서 하냐? 여기 매수가 대비해서 2칸 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 거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에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미국 주식은 이렇게 2칸 구간에서 매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종목이 상승을 하더라도 지수가 하락장일 때는 크게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아까 봤던 것처럼 매수가 대비해서 2칸 구간에서 정리를 하는 식으로 종목을 보는 게 가장 옳고요. 미국 주식은 좀 다르게 봅니다. 아무튼 수요일날 그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이처셀은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래서 얘도 한번 분봉으로 잠깐 보면은 아까 우리가 매수하려고 했던 자리가 17,360원 이런 자리죠. 얘를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냐. 처음에 여기서 앞에 크게 상승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하락이 나오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죠. 이거는 지금 30분 봉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라인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럼 최소한 여기 하락이 이어지다가 이런 구간에서는 더 이상 하락을 시키지 않고 지지를 해주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자리가 결국에는 이런 4등분선 자리가 된다. 물론 이게 좀 더 빠져가지고 뭐 이런 자리까지 내려와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요. 또는 반등이 안 나오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했던 이 손절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같이 기입을 해두었으니 꼭 손절가까지만 떨어지면은 손절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이처셀입니다. 일단 적자가 좀 지속이 되는 종목이 상승했던 게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로 지정이 되면서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 괜찮지 않나라고 보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그 회사고요. 주요 경쟁사 이런 것들을 좀 넣었는데 이게 좀 같이 이 테마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상승을 하는지 같이 보면서 보면은 그래도 이 테마가 강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부터 안트로젠, 파바이오텍 한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안트로젠은 그렇게 막 강한 움직임은 아니고요. 그냥 박스권만 만들어 놓고 있고 파바이오텍도 마찬가지로 박스권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일단은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줄기세포
세포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강한 대장이구나라는 것들 이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최근에 주요 이슈는 이런 것들, 조인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AE에 대한 이런 내용을 좀 보면은 이게 FDA의 신속허가 개발 프로그램에서 조인트 스템 개발 및 승인 과정이 가속화된다.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시장에 대한 진입도 기대감이 좀 있어서 네이처셀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좀 보면은 잘 보시면 올려놓고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 아마 경영진 자체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 이렇게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근데 잘 보면은 이 종목이 중간중간 반등은 잘 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4등분선 그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반등은 좀 잘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로서는 이제 접근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자리가 이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돼서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상승을 할 때 큰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수급은 뭐 외국인이 좀 그냥 모습이고요. 아까 네이처셀도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움직임 후에 여기서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등분선 그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걸면 됩니다.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 손절한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익절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런 매수 타점과 손절 매도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 뭐 분봉으로 잠깐 보면은 이런 자리가 그냥 어떤 거냐, 4등분선 그었을 때 지금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를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 선을 그었을 때 앞에 이런 전고점 구간이 이제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보시면은 이 매수가와 매도가 간에 한 10 넘는 이런 손절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구간 안에서 여기서 떨어져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떨어져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또는 뭐 손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자리가 앞에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제 세력이 좀 위에서 팔고 내려왔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재차 이런 세력이 다시 한번 지지를 했던 그런 구간에서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서 종목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이렇게 좀 보고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지금 영업이익이 확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에서 6%가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봤을 때 렉나자 미국 FDA 승인 획득 소식에 지금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폐암 치료제 그것 때문에 크게 한번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걸로도 이제 한번 더 차트적으로 반등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는 자리다라고 보고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돼서 종근당부터 한미약 대웅제약 주식 하나씩 보면 종근당 같은 경우 잘 보시면은 유한양행이랑 다르게 이렇게 유한양행 상승 후에 하락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 이런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신고가 모습이 나왔었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일단은 또 이 유한양행이 좀 대장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빨리 보면 한미약품은 뭐 이런 자리에서 박스권 뭐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없었고, 대웅제약도 최근에야 이렇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지만 아까 말했던 유한양행보다는 이제 못 미친다. 녹십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돌파를 했지만 좀 흐름이 약한 그런 움직임이고요. 얘가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 이 전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조금밖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바로 흘러내리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유한양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은 대명 소노 시즌입니다. 대명 소노 시즌 같은 경우도 일단 전체적인 추세상으로는 이렇게 하락 추세,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 200일선 위에까지 주가가 올라오면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정배열로 주가가 위치를 해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그럼 얘가 왜 상승을 했나 보면은 상승하기 전에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상승을 했고 조정이 나오다가 재차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4등분선을 좀 그어봅니다. 여기서 매수를 걸고요. 여기 손절, 여기 매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대명 소노 시즌은 이렇게 좀 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뭐 분봉을 좀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막 이 자리에서 막 지지와 저항이 부딪히고 할 만한 부분들은 한 이런 자리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던 그런 구간, 이 안에서도 30분봉이지만 지지와 저항의 모습들이 좀 있는 거고요. 여기 앞에서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자리에서 기다려도 무방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이제 하나의 기준으로서 하나의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에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건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하락할 때 그래도 거래량이 더 이상 터지지 않고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명 소노 시즌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그동안에 계속 적자였거든요.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이번 영업이익 건이지만 흑자 전환을 좀 하긴 했습니다. 13분기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라고 하고요. 뭐 일단 실적 개선했던 거는 판관비를 좀 줄였고, 그 인력 감축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부분도 좀 있겠죠. 수익성 낮은 부분, 사업 부문을 정리를 했고 전체적으로 뭐 개선에 대한 그런 의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TA 항공이랑 그런 움직임도 조금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웅진코웨이 이 회사가 이제 렌탈이랑 엮여 있는 회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웅진코웨이부터 코웨이까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 사실 지금 특별하게 볼 게 없네. 얘는 제가 알기로는 TA 홀딩스 관련해서 또 뭐 그룹이 경영권 분쟁 이슈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검색해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웅진 코웨이 정도 보면은 일단 코웨이를 좀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은 앞에서부터 4명 소노 시즌처럼 크게 상승했던 그런 흐름도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보로노입니다.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반대로 보로노이는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신고가이면서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떨어지면서 눌리게 되면은 매수해볼 반등이 쉽게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걸고요. 여기 손절, 여기 매도, 여기 매수, 손절, 매도 이렇게 거시면 됩니다.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걸어놓고요. 뭐 이거를 적어놓은 거를 지우거나 이러진 않을 거니까 나중에 일주일 뒤에 영상을 또 보면서 종목이 어떻게 흘러갔나 그런 것들 리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앞에 이런 박스권, 단기 박스권의 전고점 구간이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얘가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하락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왜냐, 이런 그동안에 돌파하지 못했던 전고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면은 한번은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면은 한번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줬는데 원래는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반등만 노리지만 그래도 얘가 한 번 더 하락을 했을 때 얘는 좀 신고가 구간에서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렸을 때 대차 반등을 한번 노려서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종목을 좀 뽑았습니다. 상승했던 거는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상승을 했고요. 이 회사가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계속 큰 상태인데요. 워낙에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하는 게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기술 이전을 꽤 많이 하고요. 또 뭐 결과도 중간에 이제 발표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52주 신고가, 이게 이제 강하지 않으면은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움직임, 신고가이기 때문에 눈여겨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큐라클부터 레고캠 바이오까지 잠깐 보면 큐라클은 뭐 바닥권을 좀 기어가고 있고요. 신데카 바이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바닥권을 기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레고캠 바이오는 그나마 좀 리가캠 바이오로 이름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얘는 그나마 이제 신고가 종목으로 좀 강한 흐름이지만 그래도 보로노이가 조금 더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매수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주고요. 최근에 이제 소형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AI 전력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 마찬가지로 BHI, SMR이라 하는 이 소형 원전 수혜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이 앞에서 나왔고 조정 후에 재차 상승이 나오는 모습에서 그래도 지수보다 강하다, 지수 하락할 때 얘는 상승을 했다는 관점에서 매수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얘가 만약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21선 올라오면서 지지를 좀 받아줄만 하겠죠. 여기서 그래서 매수, 손절, 여기 익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HI는 이렇게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걸고 종목을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뭐 분봉으로 볼 필요도 없이 일봉으로 봤을 때 이런 전고점 구간들이 좀 눈에 띄죠. 일봉에서도 이렇게 전고점을 최근에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버텨주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얘는 여기까지 떨어지면 한번 지지받고 올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얘는 오히려 움직임 자체가 이런 자리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시세가 움직이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산업적인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상승 쪽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BHI도 뭐 이익이나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고 발전 설비 수주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프로젝트, 그다음에 친환경 발전 설비 개발, 기술 개발이 지속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에너빌리티나 이렇게 좀 이따가 종목 보고 해외 발전소의 프로젝트 수주. 특히나 이제 또 미국도 최근에 대선이 끝나서 이게 트럼프랑 최근에 친한 사람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이 사업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 이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규제가 워낙에 좀 강했기 때문에 그 규제 중에 하나 이제 원전도 하나 들어가 있었고 옛날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해가지고 뭐 풍력이랑 뭐 태양광 이런 쪽으로 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전력 효율이 좋은 원전 관련돼서는 좀 힘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원전 쪽으로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했던 수주가 지속적으로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복합 화력 발전소에 이제 공급 계약을 했다 뭐 이런 것들도 눈여겨 볼 수가 있고요. 국내 원전 사업에도 수주 예상이 좀 되고 있고 BHI는 이런 관점으로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은 안 합니다. 지금 국내 주식에 대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결국 올라가야 되는데 움직임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하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 이런 장에서 매수를 해봐야 했던 것처럼 여기서 하락하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얼마 못 먹는 상황, 그러니까 반등이 크게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매매 안 하고 미국 증시에서 미국 지수 보고 이제 미국 주식을 매매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신고가
최고가로 계속 잘 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쪽에만 이제 매달려야 됩니다. 아니면 비트코인 최근에 돈이 들어오는데 비트코인을 하든가요. 아무튼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좀 매수를 하려고 하고 같은 관점으로 이제 종목들을 좀 이렇게 좀 적어 모아놨고요. 이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수요일 날 봐가지고 매수할 종목이 있으면은 좀 매수를 하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상을 좀 잘 찍지 못했는데 뭐 차트 강의나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 이제 많이 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차트 강의가 이제 궁금하시다면은 그 댓글에 강의 영상들 모아놓은 것 있으니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기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뭐 중요하다, 뭐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한 가지 돈 버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또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종목을 뽑아가면서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종목 선정이고 이게 뭐 종목 추천이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종목들이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많이 하실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매수가 손절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더라도 이런 국내 장에서는 좀 확률이 막 떨어진다 해서 이게 막 30%까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한 60에서 70% 정도는 수익률 나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는 좀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을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뽑는 거를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컨텐츠로요. 영상 보시고 좀 더 뭐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